전 세계 금융시장이 지금 매우 기묘한 연쇄 반응의 전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XRP 도미노 이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단순한 커뮤니티의 희망사항으로 치부하기에는 현재 월가에서 발표되는 것이 경제 지표들이 이 시나리오의 첫 번째 단계를 매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유가가 급등하고 그 영향이 일본의 금리에 미치며 결국 전 세계의 자금줄인 유동성이 마르기 시작하는 그 끝에 XRP가 존재한다는 이론입니다. 오늘은 이 파괴적인 시나리오가 단순한 상상인지 아니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피할 수 없는 현실인지를 차갑고 냉정하게 오직 데이터만을 통해 검증해 보겠습니다. 왜 지금 전 세계 거물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의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도미노의 가장 첫 번째 조각은 이미 넘어졌습니다. 바로 에너지 가격입니다. 브렌트유가 결국 $110 선을 돌파했습니다. 단순히 가격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핵심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심각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원유 가격 산정 방식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아니라 전 세계 물류 및 생산 비용의 하단을 결정하는 에너지 공급망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격 발견 메커니즘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시장이 더 이상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이미 바닥에 닿았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가자마자 두 번째 조각인 인플레이션 공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채권 시장과 금리 선물 시장은 이미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재점화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매우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옵니다. 단 7일 동안 미국 주식형 펀드에서 무려 $219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이 유출되었습니다. 이 자금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바로 현금성 자산인 머니마켓 펀드, MMF로 유입되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위험 자산에서 발을 빼고 현금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면 금리는 하락하기 어려우며 결국 자산 시장의 대규모 이동은 불가피해집니다. 이 역시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시나리오의 가장 핵심적인 연결고리는 일본의 앤 캐리 트레이트 문제입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제로 금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 저렴한 엔화를 빌려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과 같이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해 왔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추정한 이 자금의 규모는 무려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폭등하면 일본의 수입 물가가 급등하고 일본 중앙은행은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 금리가 0.75%까지 상승하며 199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700조 원이라는 자금을 가두고 있던 댐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자금이 한꺼번에 일본으로 되돌아가는 순간 전 세계 자산 시장은 말 그대로 피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유가 폭등이 엔화 강세를 유발해야 하지만 실제 상황은 조금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엔달러 환율을 보면 오히려 105.7보 2558엔 선으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은 원유의 94%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과도하게 상승하면 일본의 무역 수지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오히려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본은행 총재인 우에다 가즈오 역시 중동 분쟁의 여파를 우려하며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려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도미노가 기울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엔화 강세 방향이 아니라 일본 경제 위기라는 다른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도미노는 글로벌 유동성 경색입니다. 여기서 리스크 오프와 경색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리스크 오프는 자금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고 경색은 자금이 아예 돌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이틀 만에 5억 7천만 달러가 유출된 것은 분명 우려스러운 신호지만 이 자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채권이나 MMF로 이동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직 자금 흐름이 완전히 막힌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가 폭등이 지속되고
엔캐리 자금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어느 순간 시장은 거래 자체를 멈추는 경색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네 번째 도미노는 지금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논란의 핵심인 XRP에 도달했습니다.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 기존의 낡은 국제 결제 시스템은 속도가 느려지고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IMF나 G20조차도 현재의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이 너무 느리고 비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미노 이론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합니다. 유동성 위기로 인해 기존 정산 지연이 발생하면 기관들은 가장 빠른 정산 수단인 XRP를 채택하게 될 것이며 그 수요 폭증은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볼 때 이것은 가능성일 뿐 확정된 미래는 아닙니다. 스위프트의 GPI 시스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이 개발 중인 CBDC와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XRP가 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만 비로소 이 마지막 도미노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XRP는 단순한 희망사항일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시장 데이터들은 매우 흥미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XRP 보유량이 7년 만에 최저치인 16억 토큰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거래소에서 XRP를 지속적으로 빼내어 장기 보관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비트코인 ETF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와중에도 XRP ETF로는 977.2만 달러의 순유입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100만 개 이상의 XRP를 보유한 대형 지갑, 즉 고래들의 수가 9월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며 2,000개를 돌파했습니다. 이론의 최종 결론은 아직 알 수 없지만 거대 자본은 이미 무언가를 준비하며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인 셈입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 롭 커닝엄은 XRP의 성장을 5단계 모델로 설명합니다. 1단계는 투기, 2단계는 기관의 축적, 3단계는 금융 인프라로의 전환, 그리고 4, 5단계는 실질적인 결제 거래량이 가격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커닝엄은 현재 XRP가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 구간의 특징은 하방 위험은 극도로 제한적인 반면 상승 잠재력은 엄청나게 열려있는 비대칭적 국면이라는 점입니다. 거래소 물량 최저치와 ETF 유입 증가는 바로 이 2단계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지금 투기의 단계를 지나 진정한 가치 저장 및 이동 수단으로 변모하는 역사적인 현장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4가지 지표를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첫째, 유가가 100달러 이상에서 3.4주 이상 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 일시적인 반등이라면 도미노는 동력을 잃겠지만 고유가가 고착화되면 금리 경로가 변경되고 위기가 현실화됩니다. 둘째, 일본은행이 전쟁 이후 금리 인상을 재개하고 엔달러 환율이 150엔 아래로 하락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비트코인 ETF의 자금 유출이 2주 이상 지속되며 구조적인 하락세를 보이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리플 페이먼트의 실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분기 보고서를 통해 점검해야 합니다. 이 지표들이 하나둘씩 맞아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도미노 이론의 마지막 조각이 넘어가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가 폭등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미노의 앞부분은 이미 우리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의 위험성 역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마지막 결론인 XRP의 선택은 아직은 데이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야 할 영역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찾을 것이며 리플은 이미 그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앞부분은 데이터로 확인하고 뒷부분은 조건부로 열어두는 냉철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닌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 거대한 흐름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